이유는 왜 렌탈 상품을 선호하는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렌탈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렌탈 산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분야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경제 트렌드를 넘어선 이제는 렌탈 시대가 공유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시장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취미더머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렌탈 분야가 다양하지다 못해 지식이나 경험, 재능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어떤 장들도 되게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쵸? 내가 경험을 공유를 했을 뿐인데 그 경험 공유로 인해서 어떤 포스트 비용을 받는다던가, 그쵸? 광고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스 침대의 경쟁사 2위가 바로 시몬스 침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경쟁사가 지금 시몬스 침대가 아니래요. 에이스 침대의 경쟁사가요. 바로 코웨이래요. 코웨이. 코웨이 하면 정수기나 비데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주는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에이스가 불안을 느낄 만큼 코웨이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웨이 침대는요. 적은 렌탈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과 4개월 주기로 침대 상태를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클린 세척을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안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균 케어까지 착착 뿌려주고 가면 어때요? 정말 깨끗한 집에서 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떨까요? 되게 괜찮네, 매력 있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렌탈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렌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따라오나요? 렌탈료와 동시에 위약금이라는 게 따라와요. 대부분 기업에서 렌탈하는 제품들을 보면 3년 혹은 5년 정도의 약정 기간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고정적인 기간으로 인해서 매출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약정 기간 동안에는 고객은 어때요?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지겠죠. 새로운 좋은 게 다른 회사에서 나왔어 라고 한다고 해서 고객이 이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정수기를 렌탈한 사람이 동일한 회사에 공기청정기를 렌탈한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할인을 해주겠죠. 그렇죠? 기업 안에 가두는 그런 자물쇠 효과가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탈 시장의 판이 커졌다. 어디까지 커졌느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소소한 액세서리까지도 렌탈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또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까지도 렌탈을 하는 렌탈 시대에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날 옷도 그렇고 명품백이나 아니면 명품 액세서리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대여가 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날만 딱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시간에 집 앞까지 배송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가지고 놀다 보면 좀 질리거나 금방 실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일정 기간, 일주일이거나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렌트를 해서 아이들의 반응 여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공구라던가 가구도 렌탈을 한다고 해요. 아기 침대 같은 경우도 렌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렌탈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품이 아니라 공간을 렌탈하는 사업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기초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공유 주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방에 시설물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이것 역시도 내가 일정 시간 혹은 일정 기간만큼만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달 음식점을 할 거야 혹은 반찬 가게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 내에만 음식을 만들고 그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파티를 한다거나 어떤 이색적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유 스튜디오. 자,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촬영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셀프 스튜디오가 더 나아가서 파티룸의 형식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그 날짜만큼 내가 이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을 해. 그런데 여기서는 촬영을 할 수도 있고, 파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야. 아니면 이렇게 촬영 때문에 어떤 방송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에도 되게 용이한 곳이 바로 공유 스튜디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유 공연장. 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좋겠죠. 어떤 사람들이 무대를 활용할 경우가 있다.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유 공연장을 이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박한 게 뭐냐면요. 공유 미용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공유 오피스도 임대료를 받듯이 공유 미용실도 공간만 내어주고 월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초기 창업 비용을 세이브를 하면서 나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상품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창업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렌탈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나도 한번 차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스크린 장비 엄청 비싸지 않을까? 창업 비용 정말 비쌀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스크린 골프를 창업할 때 스크린 장비를 렌탈을 해준대요.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장비는 렌탈료를 내고서 초기 자본을 조금 세입하는 상태에서 창업을 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안마 카페 같은 것도 있죠. 안마기도 렌탈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카페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렌탈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디프렌즈 이런 곳에서도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나 아니면 일반 카페에서 창업을 하실 때 커피 머신이라던가 아니면 베이킹 장비라던가 쇼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렌탈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어떤 창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용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고가 대비 실용적일지 아니면 렌탈을 하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혼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 흥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빨래방.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창업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목 좋은 공간을 렌탈을 한다면 그 빨래방 안에 들어가는 세탁 장비들을 다 본사에서 렌탈을 해준다라는 거죠.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무용품들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는요, 복합기라던가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좀 렌탈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네요.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것들, 갖춰야 되는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 라고 하셨다면 필요한 것들을 렌탈하는 장비 렌탈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렌탈 산업 첫 번째가 뭐냐면 여가 생활을 위한 렌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나의 개인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버 세대를 위한 어떤 렌탈 시장도 한 번쯤 고심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버 세대를 위한 렌탈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의료 장비라던가 돌침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렌탈 용품 중에 하나로 지금 전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렌탈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중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업에서만 어떤 렌탈 시장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렌탈에 대한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렌탈, 공유, 그런데 그 다음은요, 구독경제래요. 구독경제. 일정액을 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구독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명 월정액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정 주기를 두고 취향에 맞는 나는 이런 색이 좋아 혹은 나는 이런 꽃이 좋아 라고 취향을 선택을 하면 그 취향에 맞는 꽃을 그때그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국가 밥 반찬을 배달해주는 밥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받아볼 거야 라고 등록만 하면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유튜브 프리미엄, 그쵸? 플로 음악 듣는 채널, 쿠팡 정기 배송 이런 것들도 다 구독 경제 안에 포함이 되는 어떤 상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피보팅 할 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피보팅이라는 건요, 이제 축을 옮긴다라는 의미의 스포츠 용어예요. 지금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세상, 급변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브랜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고객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찾는 고객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혹은 우리 브랜드의 남다른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여부를 오늘 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